현재 시장은 중동 전쟁 리스크가 발발하며 큰 하락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자분들 역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펀더멘탈을 지켜야 하는 이유,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 볼게요. 먼저 현재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죠. 중동 전쟁 리스크가 터지면서 코인 시장뿐 아니라 아시아 증시가 시퍼렇게 물들었고, 미 환율은 1년 5개월 만에 1,400원을 돌파하기도 했어요. 여기서 전문가들은 중동 리스크가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견고한 소비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 시카고 상품 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불시장은 오는 6월 금리 동결 확률이 하루 새 6%포인트 높아진 78%로 평가했는데, 어쨌든 이러한 리스크가 지속되면 시장이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인 상승을 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해결되는 게 급선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이 중에서 코인 시장에 다행인 것은 홍콩 당국이 4월 15일 처음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2023년 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비트코인 상승장의 가장 큰 배경은 1월 11일 미국에서 승인된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데 이견이 없어요. 미국 기관 투자자들의 막대한 자금이 비트코인 시장에 유입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홍콩 당국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홍콩 증시를 통한 자금도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올 전망인데, 중국 기관 투자 자금 유입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 것이고, 비트코인뿐 아니라 이더리움 ETF도 승인되었거든요. 승인된 운용사들을 보면 하베스트,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보세라 자산운용, 차이나 자산운용 등이 승인을 받아 비트코인 ETF를 출시하게 되었는데, 홍콩에서 최대 10개 금융기관이 이를 준비했던 걸로 파악되고 있어요. 여기서 홍콩 비트코인 ETF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실물 설정 환매 방식이기 때문이거든요. 현금 환매 과정 없이 비트코인을 통해 ETF 투자 및 환수가 가능한 방식으로 현금 환매가 필수적인 방식에 견져 수수료가 적게 들고 세금 면에서도 효율적인데, 당연히 투자자들이 선호하고 주식과 채권만으로 운영되는 전통적 ETF에서도 실물 설정 환매가 일반적이에요. 그렇기에 미국의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도 신청자인 블랙록 등 자산운용사는 당연히 실물 설정 환매 방식을 선호했었는데,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고, 결국 승인을 위해 미국에서는 모두 현금 설정 환매 방식으로 신청했었는데, 미국 SEC가 잠재적 위험성 때문에 현금 설정 환매 방식을 택했다는 관측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홍콩 금융당국은 그만큼의 위험성을 무릅쓰고 ETF의 기능성과 유동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실물 설정 환매를 택한 셈이 되겠죠. 비트코인 ETF에서 뉴욕을 앞서보겠다는 야망이 깔려 있다고도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이로 인해 미국 ETF 투자자 가운데 24시간 투자를 고려하는 이들은 홍콩 ETF 분산 투자에 나설 수 있고, 또한 중국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도 있겠죠. 홍콩 증시에 상장된 종목은 후강통, 성강통을 통해 중국 본토에서 투자가 가능해진 것이고, 이를 근거로 시장은 12개월 안에 홍콩 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 ETF에 100에서 2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난 1월 11일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 지 석 달여 동안 유입된 자금은 120억 달러를 넘어선 상태로서 홍콩 시장에 100에서 200억 달러라는 예상 수치는 보수적으로 추정한 것이고, 250억 달러까지도 유입될 수 있다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더불어 브리핑에서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체크해 봐야겠죠. 반감기는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의 가치와 더 넓은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이벤트로서, 반감기는 약 4년에 한 번씩 발생하며 비트코인 고유의 통화 정책의 일부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비트코인 반감기로 인해 새로운 BTC가 생성되는 속도가 감소함에 따라 공급 측면이 조정되고, 기본적으로 신규 코인의 유입이 감소하면 기존 코인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이는 전통적으로 투자자들 사이에서 강세장으로 이어졌죠. 시장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비트코인은 극적인 상승이나 하락은 없을 수 있지만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더욱 긍정적인데, 여기서 반감기 이벤트는 비트코인 가격 변동과 거래 전략을 예측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비트코인의 기술 및 교제 발전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으로 인식하기도 하거든요. 많은 관할권에서 다른 투기성 암호화폐보다 비트코인에 더 우호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만들고 있고, 이는 비트코인의 주류 채택에 좋은 징조이기도 하죠. 이러한 이유로 비트코인을 단순한 암호화폐에서 벗어나 주류 자산으로 재분류해야 한다는 믿음이 커지고 있어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 현재 전쟁 리스크가 발발하며 시장의 하락을 부추기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장의 큰 상승을 이끌었던 ETF가 홍콩이라는 또 하나의 통로가 생겼고, 더불어 반감기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회복하는 것도 빠르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서 마냥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는 마시라는 말씀 강조드릴게요. 다음으로 리플 소식 살펴볼게요. 최근 리플 소식 중 주목할 만한 소식으로, 리플이 달러 지원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할 계획을 발표했었죠.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 분야에 대한 기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발표는 특히 주목할 만한데,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는 미국 달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존중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시장에 비해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죠. 또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핵심 비즈니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리플의 핵심 사업은 국경 간 결제를 촉진하는 것으로서 스테이블 코인은 이러한 전문 지식을 활용하고 글로벌 입지를 확장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하거든요. 먼저 첫 번째는 엑스래피드와의 통합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리플의 주문형 유동성 솔루션인 엑스래피드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여 국경 간 거래에 대해 더 빠르고 비용 효율적인 결제를 제공할 수 있어요. 엑스래피드를 사용하는 금융기관은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과 투명성의 이점을 누릴 수 있죠. 다음 두 번째는 거래소와의 제휴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와 통합하면 접근성과 유동성이 향상될 수 있죠. 이를 통해 개인 사용자의 거래가 더 쉬워지고 채택 범위가 넓어질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다음 세 번째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분산형 금융, 디파이, 생태계 구축을 탐색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모두 스테이블 코인으로 표시되는 대출 및 기타 금융 서비스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여 유틸리티 및 시장 도달 범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걸로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 같은 이점은 산탄데르 및 스탠다드 차타드와 같은 금융기관과의 기존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 시장에 큰 태풍을 불어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프로젝트라고 시장 역시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되는 빅 호재 소식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체크하시길 바라고요. 금일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